안녕하세요, 미니의 지역방송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패션카라 불리는 스팅어 차량입니다. 스팅어 차량에는 파워트레인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번에 시승하게 되는 차량은 디젤 모델입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2200cc CRDI 엔진이 적용된 디젤 모델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BMW 320 디젤 모델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도 비교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요 근래 들어서 디젤 모델, 디젤 세단이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또 다시 갖고 싶어서 기아자동차에 요청을 해서 이 스팅어 디젤 차량을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디젤 모델을 선택한다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크게 고려하게 되는 요인 자체가 아무래도 연비일 것입니다. 연비를 비롯해서 일상 주행에서의 출력, 그리고 편의 사양, 그리고 일반 휘발유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모자른지까지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될 기아 스팅어 2.2 디젤 차량은 현재 2000km를 간 넘긴 신차입니다. 2000km까지는 시승센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시승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 길들이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들 밟았을 테고요. 그리 좋은 컨디션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차를 받아서 20km 정도 주행을 하였는데 20km 정도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연비는 10.3km가 찍히고 있습니다. 이 10.3km 연비는 일단은 시내 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막 외곽도로를 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속 주행이 이어질 것이고, 이 장거리 주행 시에 아무래도 디젤 차량의 특징, 장점이 되는 높은 연비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번 2019 스팅어 디젤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파워트레인은 2.2L 디젤 엔진이 적용되었고요. 여기에 시승 차량의 경우 4륜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디젤의 경우 휘발유 모델과 달리 18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복합 연비는 13km/L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사양을 살펴보면 풀 LED 헤드램프, 리어 LED 턴 시그널, 가죽 시트와 센터 패시아의 인조 가죽이 감싸져 있고요.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가 적용되었으며 운전석 메모리 시트,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자체도 전동식 틸트가 가능하고요. 우적 감지 와이퍼, 요즘에 기본으로 적용되고 있죠. 블랙 스웨이드 내장,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옵션은 플래티넘 기준의 사양들이고요. 여기에 퍼포먼스 업 패키지, 익스트리엄 패키지, 거기에 와이드 썬루프, 레시콤 프리미엄 패키지, 그리고 자동주행과 안전사양들이 적용되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까지
풀로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디젤 모델이긴 하지만 5,120만원으로 결코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5,120만원의 차량 가격이라고 하면은 가솔린 풀옵션 가격과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팅어 차량에도 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 고속화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곳에서 특히나 유용한데요. 지금 현재 90km 구간 단속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알림도 핸들을 잡아달라는 알림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편하게 지금 93km, 계기판상엔 93km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해두었고요. 차간거리는 한 칸으로 해두었습니다. 이 차간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4칸, 3칸, 2칸, 1칸으로 설정이 가능하면 이 허드 상으로도 HUD 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균 속도를 90을 넘기지 않고 있죠. 지금 이런 이제 완만한 코너 같은 경우에도 잘 이제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면서 스티어링의 조작을 자동으로 해주는 모습인데요. 스팅어 같은 차량 그래도 이제 나름 프리미엄급 차량인데 확실히 이제 현대나 기아에서 이 차량 등급별로 그 정교함을 구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요 근래에 제네시스 G80, G90이나 기아의 K9보다는 확실히 정교함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을 잡아달라는 경우가 조금은 자주 이제 뜨고 있고요. 하지만 이 아래급이 K5보다는 정교한 느낌입니다. 자, 먼저 스팅어 디젤 차량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팅어 디젤 외관을 살펴보면 사실 휘발유 모델과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팅어 플래티넘 등급의 퍼포먼스 업 패키지가 지금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퍼포먼스 업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은 이렇게 그 후드에 블랙 컬러의 가니쉬가 적용이 되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다크 크롬 아웃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면은 그냥 기본형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밋밋한 느낌의 휠 디자인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데 19인치 GT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는 적용이 안 되고 18인치가 적용이 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18인치가 적용이 되면서 순발력이라든가 연비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많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패키지의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지금 레드 캘리퍼가 보이죠. 브렘보 브레이크가 적용이 돼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스포티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얼핏 봐서는 사실 뭐 GT 모델이나 2.0의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지만 후면부에서는 머플러의 차이로 좀 크게 차이가 나긴 합니다. 보시면은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쓸려 있는 싱글 트윈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동호회 관심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동호회도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디젤 오너들 성향을 보니 이제 기본 이제 가솔린 모델이랑 비슷하게 양쪽으로 듀얼 머플러로 튜닝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 제가 스팅어 디젤 오너라고 해도 아마 머플러 팁은 좀 손을 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팅어 디젤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엔진을 살펴보면 2200cc 디젤 엔진 CRDI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의 최고 출력은 202마력 45토크를 내는데, 이 최고 토크가 1750rpm부터 2750rpm 시동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차량을 몰면서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경쾌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물론 실제 주행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터보렉도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가솔린 터보 모델보다 조금 더 길게 느껴지고, 조금 더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치고 나갔으면 하는 부분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의 소음이 좀 다소 거칠게 들어오는 점 또한 스팅어 디젤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스팅어 디젤의 평균 연비는 13km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km 정도 넘게 누적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균 연비는 10.7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 70%는 장거리 주행을 하였고, 나머지 30% 정도를 이제 시내 막히는 구간을 주행을 하였는데요. 이 막히지 않는 고속화도로에서 조금 이제 출력을 써서 달린 거를 고려했을 때도 10.7km라는 수치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연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스팅어 디젤 모델, 가솔린이 아닌 디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연비가 될 텐데요. 그 점에서 사실 이제 트립상으로 나타나는 평균 연비는 만족도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한 70%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솔린 모델보다 그래도 유류비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덜을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운 계열의 인테리어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풀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공갈 버튼이라고 하죠. 멍텅구리 버튼은, 빈 버튼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꽉 차 있고요. 보시면은 두드러진 특징으로 도어 트림 쪽과 이 센터 페시아 쪽, 얘는 인조 가죽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지금 센터 페시아 상단, 대시보드라고 하죠. 대시보드 쪽에는 또 이 소프트한 타입의 우레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박음선도 있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러와 지금 천장 쪽에는 저희가 스웨이드라고 하죠. 알칸타라라고도 하는 이 스웨이드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파노라마가 아닌 와이드 썬루프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파노라마보다는 이렇게 와이드한 썬루프가 좀 더 차량 강성에도 뭐 없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차량 강성에 파노라마보다는 더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We must never stop the way, yeah. Birds chirping and I hear my name. Grass green and so alive. Life is happy but it's so insane. We must merely make a start. 자, 스팅어 디젤의 퍼포먼스 업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이 차량,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브렘보 4P, 프로램 2P가 들어가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 성능에서의 부족함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 굉장히 훌륭한 편인데요. 근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은 이 차량의 브레이크 성능을 뒷받쳐주지 못하는 타이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 디젤의 뭐 퍼포먼스 업 패키지를 넣더라도 사계절 성향의 타이어가 적용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 점 때문인지 이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다가 갑작스런 제동 상황에서 이미 브레이크는 잡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밀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브레이크는 괜찮지만 타이어가 뒷받쳐주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주행을 좀 하였고요. 사실 이 차의 운동 성능은 그래도 일반적인 디젤 엔진이 적용된 세단들은 프론트 헤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스팅어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조금 더 스포티한 세팅이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태도 이렇게 와일드하게 오는 와인딩 로드에서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출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는 스팅어 디젤 모델을 타고 지금 이제 대청 니르라고 이제 애칭이 붙여져 있는 코스를 와인딩을 타보고 있습니다. 스팅어 디젤 모델로 지금 뭐 제 차처럼 완벽하게 이제 제가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선에서 와인딩을 타볼 수는 없겠지만 뭐 70-80% 수준으로 타보았을 때 일단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환시킨 후에 주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핸들의 이 무게가 바뀌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 변화의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무거워지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3.3 터보 가솔린 모델, 그러니까 GT 모델이라 불리는 모델은 이제 가변식 전자식 그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한다고 해도 이 서스펜션의 그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이제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아쉬움이 생기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서스펜션이 좀 무르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운전자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옆으로 많이 이 서스펜션의 운동량이 많다, 그러니까 많이 눌린다, 소프트하다, 이것 때문에 불안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몇 번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AWD, 그러니까 4륜 모델이기 때문에 뒤에가 약간 흐르는 느낌이 들면서 오버스티어가 나는 성향이 있어서, 근데 오버스티어가 너무 심하게 난다, 그게 아니라 제가 과진입했을 때 그럴 때마다 오버스티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양도 크지는 않고요. 차가 좀 잘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 스팅어 디젤을 타고 대청댐도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스포츠 주행도 해보고요. 또 3일간 고속도로 주행과 시내 주행, 좀 복합적으로 스팅어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디젤이라는 모델 특성 때문에 초반 토크나 힘에서 부족함은 사실 느끼기 어려웠고요. 물론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도 확실히 가솔린 모델보다 이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비는 이 차의 국민 연비가 13km로 나오는데요. 실제 연비에서도 13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속도로나 장거리 주행에서 그냥 항속 주행을 했을 때 연비는 제가 가장 높게 본 게 한 17km 정도까지 갔고요. 가장 낮은 연비는 시내에서만 주행했을 때 한 8, 9km 정도. 물론 짧은 거리, 그리고 정체가 심한 시내 주행에서의 기준이고요. 복합 연비처럼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경우 퍼포먼스 업이라는 이제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퍼포먼스 업 패키지에는 포함되게 이제 브렘보 브레이크, 고성능 포피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렘보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면서 성능이 굉장히 높아져서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인딩 주행에서도 부족함을 느끼기 어려웠는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브레이크 성능을 뒷받쳐주지 못하는 타이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성형의 타이어의 한계 때문에 브레이크는 이미 제동을 하였지만 타이어가 밀리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차의 서스펜션이 3.3 터보 GT 모델과 달리 전자식이 아니라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변화의 폭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GT 성향이 이 스팅어와는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뮤처를 운전자에게 다 전달해주면 운전자가 굉장히 피곤하겠죠. 적절하게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와인딩 주행에서도 운용 성능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스팅어만의 독특한 스타일리시함과 프리미엄이란 이미지, 적절한 공간 활용성과 다양한 편의사항이 적용된 이 차량의 가격은 사실 조금 높습니다. 5,13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차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점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130만원이라는 가격, 2.2리터 디젤 엔진이 적용된 세단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분명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사실 국산 차량들이나 수입 브랜드까지도 경쟁 모델들이 굉장히 치열한 그 세그먼트에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요. 5천만원의 디젤 스팅어 모델을 구매하겠다. 사실 그냥 스팅어를 5천만원 주고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의아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스팅어를 직접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경쟁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당연히 이제 타 차량들 비교해서 편의 사양에서는 월등히 지금 좀 앞선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 운동 성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련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팅어 디젤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느낀 게, 사실 지금 다양한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스팅어 디젤에 대한 유독 그 시승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 구매도 고려를 하던 차량이기 때문에 동호회 커뮤니티도 한번 살펴보기도 했는데, 스팅어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다른 2.0 가솔린 모델이거나 3.3 터보 모델과 비교했을 때 디젤 오너들은 차를 많이 안 내놓더라고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비가 어땠지, 운동 성능이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아쉽진 않은지, 옵션은 가솔린 모델 대비해서 풀옵션이라고 해도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이렇게 시승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vannah,